8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이트론 출고를 위해 아침 9시에 일어났습니다. 집 밖 풍경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택시를 불렀고요. 아우디 판교 위본 모터스 전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 풍경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집에서 살아보겠노라 다짐하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왕 판교를 지나 아우디 판교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딜러분께서 출고를 위해서 근무가 아닌데도 나와주셨습니다. 아침에 모닝커피를 뽑아주셨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전날 출고하지 않고 아침에 출고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여러가지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우디 키 예쁩니다. 이트론 카드를 2장 받았고요. 흰색은 100만원짜리 카드고 검정색은 200만원짜리 카드로 이 카드를 통해서 전기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고 계신 카드와 연동을 해서 로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트론 카드가 다 소진됐을 경우에는 로밍해 놓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밍하는 신용카드 하나를 발급을 해놓던지 가지고 계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신한 EV카드를 발급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출고할 때 필요했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트론 카드를 대형칩이라는 그 충전 회사와 연동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커넥티브 드라이브, BMW의 커넥티브 드라이버 같이 아우디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서버에 등록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소요가 됐고요. 그 과정이 끝난 이후에 정식적인 출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인수 계약서까지 작성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21서에 8755번이고요. 저는 참 만족스러운 번호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등록을 하면서 딜러분께서 저공해 스티커도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차량이 참 영롱하고 생각보다 크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공기 저항을 낮추려고 약간 스포츠 쿠페 스타일로 뽑아서 눌러놨기 때문에 좀 차 높이가 낮아서 차량이 작아 보이지만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국산차로 따지면 산타페 정도 크기는 되는 것 같고요. Q5보다는 확실히 크고 Q7보다는 살짝 작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 뒷라인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뒷라인이 포르쉐 까이엔과 같은 것처럼 일자로 뻗어나가는 그 램프 등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번호판 관련해서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파란색 번호판이 흰색 차나 아니면 빨간색 차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시에 와서 10시 반에 정식적으로 출고를 하게 되었으니까 혹시 출고를 생각하시는 분은 너무 늦은 시간에 할 거면 다음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썬팅은 저는 뒤에를 5% 농도로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앞에보다는 뒤에를 더 진하게 했는데요. 뒤에 농도를 더 진하게 한다고 해서 겉에서 봤을 때 이질감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혹시 태어날 자녀가 있어서 SUV를 바꿀 경우에 뒤쪽을 5%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은 당연히 마음에 들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찾아냈는데요. 실내를 보면서 발견을 한 부분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기어 노브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어 노브를 지금 사진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데 무광 크롬 부분에 찍힌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생겨서 참 당황스럽고 딜러분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알아보겠다고 해서 넘어갔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딜러사하고 관계가 좀 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사의 알렌자라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20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6P 브레이크가 들어있어서 상당히 제동력이 좋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도 세게 밟았을 때는 제동이 잘 걸리는데, 제가 운행을 하다 보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좀 담력이 느리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처음에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생제동이 먼저 작동을 하고 거기서 더 한 번 꾹 눌러줘야 브레이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는 좌측에 있는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충전 포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AC와 그리고 DC 콤보를 모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르면 닫히게 되고요. 다음은 버추얼 사이드 미러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트론의 특징입니다. 공기역학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기획물이고, 카메라로 사이드 미러의 기능을 대체한 제품이고요. 앞쪽과 뒤쪽에서 기능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 나름 쓰다 보니까 적응이 잘 되고, 요즘 같은 폭우가 많이 내리는 시즌에는 상당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렁크도 보시면 생각보다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데 상당히 안쪽으로 깊고, 그리고 차박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딜러분께서 서비스로 키링하고 자동차 키 케이스, 그리고 방향제 등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산 2개를 챙겨주셨고요. 목베개도 같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더 챙겨주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주신 것보다는 훨씬 챙겨주신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썬팅하고 PPF, 유리막 코팅,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딜러분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M2를 팔면서도 느낀 건데, 이런 거 좋은 거 해봤자 나중에 다음 주인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급 이상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딜러분께서 글라스 틴트를 추천해 주셔서 글라스 틴트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로데 혹은 로드라는 제품으로 작업을 했고, PPF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방지 수준으로 작업을 했고요. 전기 포트를 꽂는 곳부터 해서 도어컵, 그리고 도어 엣지, 트렁크 리드와 같은 곳에다가 PPF 작업을 했고요. 유리막 코팅은 딜러분이 해주시는 걸로 했는데, 보증서를 챙겨준다고 했는데 보증서를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하셨겠지만 이것 또한 모르면 또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크게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실내 소음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있었던 오디오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실내에 탑승했고요. 역시 요즘 차들은 센터페시아부터 해가지고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차가 시동이 걸리고 시트 포지션이 이제 세팅이 됩니다. 소음이 전혀 없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트론도 테슬라와 유사한 KT 내비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인터페이스 상으로 잘 제공은 해주고 있지만 과연 티맵보다 좋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버추얼 사이드 미러입니다. 화질이 상당히 명료하고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화각이에요. 화각이 작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응이 필요하고요. 주차할 때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센터 패널에 있는 후방 카메라하고 어라운드 뷰를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버추얼 사이드 미러도 처음에는 R 버튼으로 놨을 때 차선을 안 보여줘 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설정을 통해서 후진을 놨을 때 밑에를 카메라 각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알칸타라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고급스러운 직물로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를 때 햅틱 반응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버튼을 눌렀을 때 제가 누른 게 아닌데 진동과 동시에 딸깍딸깍하는 소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실제 아날로그 버튼을 누른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인데요. 이 차를 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밀리카를 생각하고 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키가 171 정도 됐는데 거기에 맞춰놓고 뒷좌석으로 와보니까 주먹이 3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키가 뭐 180, 190 정도 되는 운전자가 앉더라도 뒷좌석에 성인이 앉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쪽에서 보다 보니까 차량의 디스플레이가 많아서 상당히 재밌는 느낌을 주고요. B필러 쪽에도 공조기를 달아놔서 뒷좌석에 있는 사람을 한층 배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도 엄청나고요. 차를 타면서 나무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쪽에 도어 트림 옆쪽으로도 그리고 직물이 아닌 알칸타라로 처리를 했고요. 가죽 또한 최상위 트림인 나파 가죽을 썼기 때문에 만졌을 때 이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전반적으로 좀 딱딱하기보다는 컴포트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스키스로우 쪽을 열어보면 그쪽에서도 그 컵홀더가 있고 소음이 안 나도록 잘 처리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그 스키스로우 뒷부분을 열어봤을 때도 직물 처리해놔가지고 자궁 같은 걸 안 나게 만들어놨습니다. 상당히 방음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여집니다. 차량이 뒷부분이 상당히 얄쌍하게 빠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차량을 높이에 제한을 두고 공기 역학 개수를 줄이면서 차량의 공간을 넓게 뽑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경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쪽에서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트렁크와 이제 2열 공간을 구분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할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작아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냄새나는 물건을 쓸 때나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쳐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첨언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트론에는 열선 핸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의자가 틸팅이 되진 않습니다. 의자 자체는 편하니까 너무 불만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점 외에는 특별하게 불편했던 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출고기를 마치고 다음에는 충전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